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전문가들의 톡톡 튀는 수다. 디톡스입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뇌과학 박사 장동선이고요. 저는 작가 최 사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3회차를 맞이했는데 정말 특별하게 힘들게 모신 두 분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모셨습니다. 가계정통부 장석영 차관입니다. 또 한 분 모시게 됐습니다. 플랫폼 사업 부문을 맡고 계신 대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업들 혁신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삶 속으로 가까이 가져오기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정부에서 저희 차관님께서 ICT 분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ICT 분야를 진짜 30년 넘게 이끌어 오신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앞으로 미래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신산업을 다뤄봤었는데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이 정확히 무엇인가 감이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디지털 뉴딜은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분야의 뉴딜인데 사실은 저희들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DNA라고 그래요. DNA가 뭐냐? 데이터 네트워크 AI. 약자를 줄여서 우리가 DNA라고 합니다. 대족시리보 뉴클리이드 에이시드 그 핵산이 아니고 네네네. 데이터, 네트워크, AI. AI 이것이 이제 뉴딜의 디지털 뉴딜의 DNA다. IMF가 났을 때 어려웠잖아요. 그때 우리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깔았어요. IMF 다 경제 위기를 어려울 때 초고속 인터넷을 깐 나라가 없었어요. 인터넷 고속도로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보통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거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네이버니 카카오니 이런 인터넷 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DNA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20년 글로벌 변화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에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준비를 한 거죠. 또 구체적인 사업이 또 있나요? 우리가 이제 모든 산업과 생활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시키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영역인데 그 안에는 그래서 비대면 이런 산업 기반에 대한 것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 모든 산업의 기반이나 이런 생활이 디지털화되면 그 안에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어떤 패턴들이나 이것들을 학습하고 AI 기술들이 다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거거든요. 굉장히 거기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교육과 의료와 다른 쪽까지 다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프로젝트가 디지털 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스텝 바이 스텝 전략을 짠다면 저희가 이제 처음 해야 되는 것 중에 왜 데이터 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댐이 뭔지는. 소양강 댐, 팔당 댐, 여러 계곡에서 온, 여러 산에서 온 물들이 모여 있는 게 댐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댐이라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가 오면은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데이터가 농업, 뭐 교육, 의료, 복지, 도시, 공장 다 이렇게 쓰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이 이 데이터 댐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가 주고받는데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제 클라우드가 가끔 언급이 되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 또 그 한계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회사에서 서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버를 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업이나 개인들이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딘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사업자나 누가 이거를 쫙 갖다 놓고 이것들을 쉐어해서 이런 리소스들은 이걸 쉐어해서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마다 이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거를 소유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이런 혁신들을 여러 산업 곳곳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능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내려받지 않고도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안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기능이다, 뭐 이메일, 회사 내 이메일 기능이다, 이런 걸 소프트웨어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살 필요 없이 그거는 클라우드 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받아서 한 달에 얼마씩만 내면 돼. 그러면 내가 따로 이걸 다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정들이 조금 더 빠르게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해요. 사실 이제 크게 봐서 이 4차 산업혁명,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는 뭐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AI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뭐 또 스타트업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큰 그림을 정부에서 이제 그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중앙 정부가 빠르게 어떤 속도를 내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전문가를 기르겠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어떤 정부 주도형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비슷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 생각에 이제 사실 미국이나 중국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두 나라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시작 단계.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과계정통부 주도로 해서 석박사 과정에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를 키우려고 그렇게 이제 국내에 대학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게 미국이나 중국만큼은 없지만은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인공지능 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를 키워 나간다면은 그렇게 늦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다가 지금 사실 이게 인공지능 인재가 만들어지려면 결국 그 재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 동안에는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이번 정부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같은 것들을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놓게 됨으로써 그 데이터가 이제 다양한 인재들, 다양한 학교에 의해서 그것들을 공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열린 거죠. 요즘의 세대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맞아요.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사장님은 내가 이건 꼭 숨기고 싶은 데이터 어떤 게 있나요? 저는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숨길 게 비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숨길 게 없습니다. 네. 전혀. 최 사장님은 숨길 게 없는 분이니까 이렇게 이런 거에 걱정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사실은 데이터가 잘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호돼서 어떤 개인들의 그 데이터 보안,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보안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어떤 더 작은 기업들의 경우는 어떻게 이런 걸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통이 되려면 보안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중에서 정보보호 쪽에 좀 걱정이 되는 기업들은 그 정보보호를 전체로 하는 데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들어가면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은 전문가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우리 회사에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이 대책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해주는데 원래 한 500개 기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료입니까? 공짜인가요? 그렇죠.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뉴딜 일환으로 한 거니까. 그거 더불어서 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PC, 내가 쓰고 있는 PC가 안전한지를 점검해주는 그런 사업을 디지털 뉴딜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에 신청을 하시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내 PC가 안전한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5G, 그리고 아직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6G까지. 네. 그래서 이 5G와
저도 잘 모르는 6G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G는 잘 아시겠지만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핸드폰이 나왔을 때부터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우리 이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이 통신 관련해서 어떤 표준을 정하고 이런 데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첫 번째 세대다, 두 번째 세대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세대는 그냥 통화만 된 거예요. 목소리만 되는. 네. 두 번째 세대는 2G는 문자가 간 거예요. 3G에서는 이제 영상 통화 이게 된 거고, 4G에서는 이제 동영상이 된 거고, 5G에서는 우리가 이제 VR이나 AR이 될 수 있을 거다. 이거 들었던 설명 중에 제일 쉬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5G를 작년에 4월 3일 날 세계 최초로 우리가 상용화를 했습니다. 지금 5G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무슨 6G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5G도 그냥 작년에 갑자기 5G가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한 7년 8년 정도 연구개발 R&D를 해서 5G가 작년에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 18년 이럴 때부터 또 6G R&D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6G를 얘기하는 거는 2028년 정도에 상용화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앞서서 미리 지금부터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 기초를 닦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6G 연구개발, 6G 표준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삶 속의 대전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중요해요. 국가에서는 지금 데이터댐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라벨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 데이터가 서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4G, 5G까지 가는 건 네트워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6G까지 가게 되면 5G 속도에 무려 50배. 근데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댐 산업을 위해서 어떤 5G 네트워크, 6G 네트워크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신산업,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서는 차관님과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시고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찾으면서 나온 게 디지털 뉴딜, 한국화 뉴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어야 결국은 우리 산업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더 관심을, 우리 솔루션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여러 가지 이런 정부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IT 기술들을 공급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보안, 5G, 6G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올지,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입장에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래학자 앨런 케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기술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다 좋은 미래를 함께 창조할 수 있을지. 그 대본 써왔어? 뭐 멋있는 거 아니, 제 페북하고 이제 유튜브에 예, 적어놨던 말이라서 기억하고 네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거창하게 마무리했네요. 지금까지 디톡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전문가들의 톡톡 튀는 수다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